한국어에서 비교와 최상 표현은 다양한 대상 간의 차이점과 특징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학업과 비즈니스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선택과 평가를 표현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비교 표현은 특정 사물이나 상황을 선택해야 할 때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최상 표현은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강조해 의견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특히 음식, 날씨, 쇼핑, 여행과 같은 일상적인 주제에서 비교와 최상 표현이 빈번히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한국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비교 표현은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되며, 단순한 비교를 넘어 미묘한 차이와 뉘앙스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문법적 도구입니다. 이러한 비교 표현은 주로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지만 동사와 결합하여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 표현을 형성하는 데는 더, 덜, 보다와 같은 표현이 자주 사용되며, 이를 통해 대상을 상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교 표현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A가 B보다 형용사 형태로 A가 B보다 어떤 특성을 더 많이 혹은 적게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요 비교 표현을 살펴보면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춥다 는 오늘이 어제와 비교했을 때 기온이 더 낮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는 생략 가능하며 오늘이 어제보다 춥다 라고 말해도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또한 더와 덜은 비교 대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더는 비교 대상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덜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을 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나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 는 그의 속도가 나보다 빠르다는 뜻을 나타내며, 나는 너보다 덜 피곤하다 는 내가 너보다 피로가 적음을 표현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비교할 때 같다와 비슷하다를 사용하며, 차이를 나타낼 때는 다르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은 저 그림과 같다 는 두 그림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함을 나타내며, 이 문제는 이전 문제와 비슷하다 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옷은 저 옷과 다르다 는 두 옷이 명확히 구별된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여러 대상을 비교할 때는 중에서를 사용해 비교 범위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음식이 메뉴 중에서 가장 맛있어요는 메뉴 전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겨울이 몇 년 중에서 가장 추워요 는 최근 몇 년 동안의 겨울을 기준으로 이번 겨울이 가장 춥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한국어의 비교 표현은 대상을 비교하고 차이를 설명하며 상대적 특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교 표현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며 두 대상 간의 미묘한 차이, 동사와의 결합, 부정적인 비교, 감정 비교 등 여러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먼저 두 대상 간의 미묘한 차이를 나타낼 때 비교 표현은 각각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도시가 서울보다 조용하지만 교통은 더 불편해요 라는 문장은 도시 간의 차이점을 단순히 조용함과 교통 편의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체화하여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을 다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 표현은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와 결합하여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나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라는 문장은 두 사람의 공부하는 태도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이는 행동의 차이를 명확히 나타낼 때 효과적입니다. 부정적인 비교 역시 자주 사용되는 형태로 덜과 같은 표현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이 차가 저 차보다 덜 비싸요 라는 문장은 두 자동차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한쪽이 더 저렴하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비교는 특정 특성의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비교하는 데에도 비교 표현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녀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라는 문장은 상대적인 행복감을 비교하며 대화에 감정적 뉘앙스를 더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의 상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최상급 표현은 여러 대상을 비교했을 때 특정 대상이 가장 뛰어나거나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상급은 강조를 위해 강조 부사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가장과 제일이라는 표현이 최상급을 나타내는데 주요하게 활용됩니다. 두 표현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가장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더 자주 사용되며 제일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히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는 공식적이고, 이곳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에요. 는 일상적입니다. 최상급은 강조를 위해 다양한 부사와 결합하여 표현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아주, 굉장히, 매우와 같은 강조 부사가 자주 사용되며 이를 통해 최상급 표현은 더욱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이 영화는 내가 본 영화 중에서 정말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라는 문장은 단순히 최상급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 감동의 정도를 강조하여 감정적 표현을 강화합니다. 최상급은 특정 그룹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최고를 표현할 때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 선수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입니다. 는 특정 그룹에 한정하지 않고 대상이 전반적으로 최고임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그룹 내 최상급 표현을 살펴보면 이 학생이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해요. 라는 문장은 반이라는 그룹 내에서 해당 학생이 학업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단독 최상급 표현인 이 산이 한국에서 가장 높아요. 는 비교 대상 없이 특정 대상의 특징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또한 강조 부사와 결합된 표현으로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정말 기억에 남아요. 라는 문장은 감정적 뉘앙스를 더하며 독특한 인상을 남기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강조를 담은 최상급 표현도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 케이크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는 문장은 단순히 케이크의 맛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감정적 연결을 추가로 전달합니다. 비교 표현과 최상급 강조 표현을 조합하면 더 복잡하고 풍부한 의미를 담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화된 한국어 표현을 학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문장의 뉘앙스를 더욱 섬세하고 다채롭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영화는 지금 상영 중인 영화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워요. 라는 문장은 단순히 한 영화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영 중인 모든 영화와 비교했을 때 해당 영화가 가장 뛰어난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비교를 통해 대상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고 최상급을 통해 절대적인 우위를 강조하여 대화나 글의 설득력과 깊이를 더합니다. 한국어는 관계와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로 이러한 특징은 문법과 표현 방식에도 잘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와 최상 표현은 한국어의 문법적 구조와 문화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표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단순히 문법적 정확성을 넘어 한국어를 보다 유창하고 세련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소통이 가능해집니다.